안녕하세요. 새벽이 토토입니다. 인터 밀란은 프랑스 출신 공격수 투람 선수를 다시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람 선수와 함께 최전방에서 호흡을 맞출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선수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9경기 동안 6골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테오 다르미안, 페데리코 디마르코, 니콜라 잘레프스키 등 여러 윙백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 카를로스 아우구스토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며 복귀하였으며 왼쪽 측면에서 활약하던 알레산드로 바스토니 선수는 다시 중앙 수비수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전 골키퍼인 얀조머 선수 역시 엄지손가락 수술 이후 벤치에 복귀하였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가 다시 선발로 나설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한 네덜란드 출신 센터백 스테판 더 브레이 선수도 출전 가능성이 있으며 그는 10세 때부터 페에노르트 유소년팀에서 성장한 뒤 현재 이탈리아 무대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페에노르트는 여전히 심각한 부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번 밀라노 원정에서 최대 10명의 선수가 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황인범, 바르트 니우코프, 게르노트 트라우너, 칼빈 스탱스, 주전 골키퍼 저스틴 빌로우, 주장 퀸튼 팀버 등 주요 선수들이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10대 수비수 기바이로 리드 선수는 징계에서 복귀하지만 이브라임 오스만 선수는 1차전에서 경고를 받으며 누적 경고로 인해 이번 경기에서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공격에서는 브라질 출신 윙어 이고르 파이사오 선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5경기 동안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파이사오 선수는 최전방 공격수 훌리안 카란사 선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 밀란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경기에서 단 한 골만 실점하였으며 이번 대회 홈 경기에서는 단 한 번도 실점하지 않고 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구장에서 챔피언스리그 1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 11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수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에노르트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인터 밀란의 라이벌 AC 밀란을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최근 전반적인 경기력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최근 10경기에서 단 3승만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페에노르트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로빈 반 페르시 감독은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전직 공격수이지만 그가 부임한 이후 치른 2경기에서 팀은 아직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전 선수들의 대거 이탈까지 겹친 만큼 이번 경기에서 페에노르트가 인터 밀란을 상대로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 밀란은 지난주 로테르담에서 열린 1차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이번 2차전에서도 무난한 경기 운영을 통해 다시 한번 승리를 기록하며 8강 진출을 확정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은 코디 각포 선수는 여전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프랑스 챔피언인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도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은 현재 타일러 모튼, 조 고메즈, 코너 브래들리 3명의 선수가 확실히 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사우샘프턴전에서 전반이 끝난 후 3명의 선수를 교체하며 전술 변화를 시도했으며 그중 도미니크 소보슬라이 선수도 체력적인 이유로 조기에 교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하비 엘리엇 선수가 2차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부상자가 전혀 없는 상태로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주말 스타드 렌과의 경기에서 주요 선수들을 대거 휴식시키며 체력을 안배했습니다. 이에 따라 리버풀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핵심 선수들이 다시 선발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우스만 덴벨레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말 경기에서는 교체 출전 후 2골을 기록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흐비차 크바라츠엘리아,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아슈라프 하키미, 마르키뇨스, 누노 멘데스, 잘루이지 돈나루마 선수도 선발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버풀은 지난주 열린 1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하비 엘리엇 선수의 결승골 덕분에 1대0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으며 리버풀은 골키퍼 알리송 베커 선수의 선방 덕분에 실점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주말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도 전반 내내 고전했으나 후반에 반격에 성공하며 3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버풀은 리그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면서 선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주말 리그 경기에서 스타드 렌을 4대1로 대파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최근 12경기 중 11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유일한 패배가 지난 리버풀과의 1차전이었습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24경기에서 단 한 번만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우스만 덴벨레 선수는 최근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2024년 들어 20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1차전에서 8개의 슈팅을 시도하며 활발한 공격을 펼쳤지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살려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원정 경기에서도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번의 원정 경기 중 9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기록했으며 리버풀 수비진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다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홈구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19번의 안필드 홈 경기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1차전에서 경기력을 지배하며 리버풀을 압박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1차전 패배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에서 최소 2골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으며 리버풀도 안필드에서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이번 경기는 연장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접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과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은 리버풀을 상대로 최소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며 원정에서도 강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경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수비수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은 다시 부상을 당해 4월까지 결장이 확정되었으며 골키퍼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과 미드필더 마크 베르날 역시 장기적인 무릎 부상으로 아직 회복 중입니다. 또한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는 오사수나와의 주말 경기가 연기된 가운데 가벼운 신체적 불편으로 인해 스쿼드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벤피카전에는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비진에서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 퇴장을 당한 쿠바르시 선수가 결장하게 되면서 그의 자리는 로날드 아라우오가 대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원정팀 벤피카는 알렉산더 바흐, 마누 실바, 티아고 고베이아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했던 앙헬 디마리아 역시 최근 6경기 연속 결장한 만큼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수 토마스 아라우조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확실하며 브루노 라즈 감독은 주말 경기에서 제외했던 레안드로 바레이로, 케렘 악티르코글루, 안드레아스 셸테러, 반젤리스 파블리디스 등을 다시 선발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와 벤피카는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치르게 되며 바르셀로나는 지난주 리스본에서 열린 1차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무승부만 거두어도 8강 진출이 확정되며 홈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최근 바르셀로나는 모든 대회에서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는 최근 10경기 중 3차례 패배를 기록하는 등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벤피카는 최근 10경기에서 단 한 차례만 패배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중 6경기에서 2골 이상을 득점하며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도 최근 18경기 중 단 3패만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전체적으로 우세한 상황이며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8강 진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벤피카 역시 최근 좋은 원정 경기 성적과 강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바르셀로나에게 쉽지 않은 경기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가 8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벤피카가 득점을 기록하며 팽팽한 접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은 무키엘레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인해 출전할 수 없으며 제누엘 벨로시앙 선수는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경기에서는 마리오 에르모소, 피에로 인카피에, 조나단 타 선수가 수비 라인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드필더 로베르트 안드리 선수는 컨디션 문제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며 자비 알론소 감독은 그를 대신할 대체 선수를 기용할 계획입니다.
바이에른 뮌헨 역시 일부 전력 공백이 있는 상황입니다. 주전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 선수는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하며 대신 요나스 우르비 선수가 골문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진은 다여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선수가 중심을 잡을 예정이며 미드필드에서는 조슈아 키미히와 레온 고레츠카 선수가 더블 피벗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쿠젠은 이번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홈구장 바이아레나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합니다. 그러나 1차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0대3으로 크게 패하며 8강 진출을 위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분데스리가 경기에서도 마인츠에게 홈에서 0대2로 패하며 팀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반면 바이에른 뮌헨도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보움에게 예상 밖의 2대3 패배를 당했으나 1차전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사실상 8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기존 리드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 11경기에서 8승을 거두며 여전히 강력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1경기 중 9경기에서 2.5골 이상이 터지는 다득점 경기가 펼쳐졌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최근 10경기 중 7경기에서 3골 이상의 높은 득점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하면 이번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도 다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레버쿠젠은 홈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리며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조직적인 경기 운영과 강한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뮌헨이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다득점 경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